오늘 배울 내용은요, 서양윤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도교, 동양윤리의 의의 여기까지 봤었죠. 그래서 오늘 서양윤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오늘도 학습지 꺼내서 같이 한번 보면서 수업을 들어봅시다. 서양윤리의 가장 첫 번째 볼 거는 의무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의무론은 뭐냐? 의무를 가장 중요시하는 이론이겠죠. 볼게요, 뜻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 결과가 유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도덕적 의무라고 씁시다. 의무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의무론이에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착한 행동할 때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시키는 심부름을 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뭐 청소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쓰레기를 줍는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착한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착한 행동을 할 때 뭐 이런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부터 칭찬받고 싶어서 칭찬받기 위해 그런 착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결과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그런 행동을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좋게 바라볼 것이고 뭐 그리고 나의 행동에 의해 결과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착한 행동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착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의무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결과가 좋아서 그 결과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에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의무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도덕적인 행동이라던가 착한 행동을 해야 하냐면은 그 행동 자체가 착한 행동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 행동 자체가 나한테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행동하는 게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의무 때문에 그 착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행동 그 자체가 착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거여야지만 도덕적인 행동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의무론은 바라봐요. 그래서 의무론에는 어떤 윤리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의무론의 종류, 첫 번째 종류를 보면은 펜 굵기를 좀 넓게 할게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네. 의무론엔 첫 번째 어떤 윤리가 있냐면은 자연법 윤리가 있는 거죠. 자연법 윤리 하면은 중세 시대의 철학가 중에 아퀴나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자연법이 뭔지 볼게요. 자연법이란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법. 아니면 인간의 이성이나 신이 부여한 직관을 통하여 영원하고 절대적인 자연법 원리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의무를 지켜야 함. 이게 자연법이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연법이란 모든 인간한테는 이성이 있죠. 모든 인간한테는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한테도 이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이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친구, 하여튼 모든 인간이죠. 모든 인간한테는 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연법은 여기 밑줄쳐 있듯이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법.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당연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법, 이런 걸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쓸게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성을 통해서 생각해보면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걸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성을 통해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 약간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 이런 걸 우리가 자연법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어떤 자연법을 알 수 있냐면은 B번을 볼게요. 아퀴나스의 자연법 제1원리, 자연법의 가장 큰 토대가 되는 법이죠. 자연법의 제1원리는 빈칸에다가 모든 인간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해야 한다. 이런 원리를 가장 먼저 이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해야 된다.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무론적 윤리를 봅시다. 의무론 하면은 가장 대표되는 인물이 칸트라는 철학자예요. 그래서 A번을 볼게요. 어떻게 A번의 빈칸을 취하냐면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지우개가 너무 두껍다. 지우개를 얇게 할게요. 자율적인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가 있다. 칸트의 경우에는 모든 인간이 보편적인 의무를 세워가지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라던가 의무라던가 이런 걸 세워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삶이 도덕적인 삶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런 도덕 법칙을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인식하고 만들 수 있냐면은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죠. 이성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인간은 자율적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자율이라는 말은요, 자유롭다.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의 명령이라던가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 따라서 행동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다. 거기서 말하는 자유는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율은 인간은 스스로 규칙할까요? 규칙을 세워서 자기가 만든 규칙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진 자율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고도의 이성을 가진 존재이고,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규칙을 세워서 스스로 만든 규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B번 봅시다. 인간은 감정이나 욕구가 아니라 도덕 법칙을 존중하려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만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위에서 말했듯이 내가 칭찬받기 위한 이런 나의 욕구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지만 결과가 좋아서 그런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상대방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대방이 불쌍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동정심에
이거 치워버리자. 동정심 때문에 착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행동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런 단순한 감정이라던가 욕구가 아니라 도덕 법칙을 존중하려는 의무, 도덕 법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의무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만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도덕 법칙을 존중하려는 이런 감정, 이런 정서라던가 의무가 포인트인 거죠. 네, 10번 봅시다. 도덕 법칙은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나와 있어요. 자꾸 도덕 법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왜 강조할까? 정언, 명령은 또 뭔가 되게 복잡해하고 좀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칸트 경우에는요, 칸트는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 저번 시간에 윤리사상 시간에 계속 말했던 것 같아요. 윤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구체적인 윤리의 내용 지울게요. 구체적인 윤리의 내용은 선생님 뭐라 했어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 했잖아요. 장소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칸트의 목적은요, 이런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윤리라던가 도덕 법칙을 세우기보다는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가지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만들려는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이에요. 보편적인 도덕 법칙. 그러니까 어떤 시대라던가 미래를 간다던가 다른 나라를 간다던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라면은 이건 당연히 지켜야지. 이건 당연히 옳은 거야. 이런 보편적 도덕 법칙을 만들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덕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덕 법칙의 형식이 10번 보면 도덕 법칙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보편적인 도덕 법칙은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D번 봅시다. 정언 명령이 뭐냐?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지시하는 명령으로 명령 그 자체가 목적. 빈칸에다가 목적을 씁시다. 목적이 된다. 반대로 정언 명령과 반대된 뜻을 가진 거죠. 가언 명령은 뭐냐? 조건부 명령이다. 그래서 심플히 보면 만약 당신이 A를 원한다면 B를 행위하라 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잠깐 가언 명령과 정언 명령을 비교해 볼게요. 가끔씩 우리가 이런 규칙이라던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엄마가 이번 시험 중간고사 있는데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가 이번 중간고사에 100점을 맞아오면은 엄마가 너한테 너가 갖고 싶어하는 핸드폰이라던가 아니면 너가 갖고 싶은 태블릿 PC 사줄게 엄마가.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죠, 우리 엄마가.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가 이런 학생회장이라던가 아니면 너가 이런 착한 행동을 해야지만 너한테 굉장히 큰 이득이 있어. 아니면 너가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너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냐면은 가언 명령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언 명령의 형식은 뭐냐? 앞에 말했듯이 너가 A를 원한다면 B를 행위하라라는 형식을 가진 게 가언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너가 새 아이폰을 원하면은
원한다면 공부를 해라. 중간고사에서 100점을 맞아라. 중간고사에서 100점을 받아라. 이런 말이라던가, 아니면 너가 좋은 직장을 원한다면, 좋은 직업이겠죠? 좋은 직장이라도 좋은 직장을 원한다면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아니면 너가 좋은 평판을 원한다면 착한 행동해라. 아니, 기부를 해라. 기부를 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런 말들의 공통점은 이런 말의 형식은 가업 명령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점은 가업 명령은 지금 B라는 행위가 좋은 행위예요. B라는 행위가 좋은 행위인데, 이 B라는 행위가 결국엔 수단이 되고, 우리가 B라는 행동하는 이유는 A를 원하기 때문에, A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내가 착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야. 아니면은 내가 이런 착한 행동을 하는 이유들은 뭐랄까요? 내가 좀 더 많은 명성과 부를 원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가업 명령은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긴 한데, 과연 가업 명령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규칙이라던가 도덕 법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로 진정으로 선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어떤 단순한 나의 이익을 위한 목적 때문에 A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가업 명령을 가진 형식은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반면에 정업 명령은 뭐냐면은 목적 그 자체를 명령하는 거예요. 나와 있죠? 목적 그 자체를 명령하는 것. 이걸 우리가 정업 명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첫 번째 가업 명령 예시를 보면, 너가 새 아이폰을 원한다면 중간고사에 100점을 맞아라. 이거를 정업 명령을 바꾸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목적 그 자체를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너는 중간고사에 100점 받아야 돼. 왜냐면 그 행위 자체가 좋기 때문에야. 그 행위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너는 이번 시험에서 무조건 중간고사에서 100점 받아야 돼. 아니면은 두 번째 가업 명령. 너가 좋은 직장을 원한다면 열심히 공부해라. 이걸 정업 명령을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냥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왜냐? 열심히 공부해라는 행위 그 자체가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무조건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목적 그 자체를 명령하는 게 정업 명령이라는 거죠. 아니면 세 번째, 너가 좋은 평판을 원한다면 기부를 해라. 이런 명령이 있으면 이거를 정업 명령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기부를 해라. 너는 그냥 닥치고 기부를 해라. 그냥 기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목적 그 자체를 명령하는 거. 이걸 정업 명령을 하고, 칸트가 바라봤을 때는 정업 명령은 어떤 수단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라던가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그 자체가 옳기 때문에, 그 행동 자체가 내가 생각했을 때 올바른 행동이기 때문에 그냥 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업 명령이 진정으로 선한 행동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업 명령에 따라야 한다. 모든 도덕 법칙은 정업 명령이라는 형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정업 명령의 형식에 따른 정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칸트가 말하는 보편 법칙의 정식이라던가 목적의 정식이라던가 되게 여러 가지 정식들이 있는데 한 4가지 정도의 정식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지금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정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잘 보면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어요. 네, 되게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도덕 법칙을 세우는 것이 칸트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라던가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형식만 있거든요. 그냥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정언명령의 형식을 따른 정식이 어떤 게 있냐면은 보편 법칙의 정식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 법칙의 정식. 뭔지 봅시다. 보편 법칙 정식을 보면 네 의지의 준칙이라는 말이 어렵죠? 준칙이 개인이 세운 규칙. 아직 보편화 검사를 안 했어요. 무슨 보편화 검사라 우리가 준칙을 세워서 보편 법칙으로 입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돼요. 뭐 보편화 검사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목적 검사라던가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이런 검사를 하지 않기 전에 맨 처음에 개인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맨 처음에 세운 규칙을 우리가 준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를 하라. 쉽게 말해서 보편 법칙의 정식은 네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아니면 네가 세운 도덕 규칙이라던가 너의 행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이런 행동들을 해야 돼.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이런 규칙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편 법칙의 형식은 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너는 그렇게 해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를 해라. 이런 말인 거죠. 두 번째, 목적의 정식 봅시다. 목적의 정식은 뭐냐면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도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를 하여라 나와 있죠. 그래서 목적의 정식 같은 경우에는 나나 다른 사람이 있죠. 나랑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나랑 다른 사람한테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의 그냥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기치거나 나 자신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던가 이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랑 다른 사람은 언제나 목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줘라. 인간으로서 대우해줘라. 이런 의미예요. 목적으로 대우해라. 단순히 나랑 다른 사람을 어떤 사적인 이익이라던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 다음 밑에 봅시다. 밑에 짝대기 보면은요. 구체적인 행위의 지침을 마련하려면 준칙에 대한 보편화 검사랑 목적 검사를 한 후 임무를 도출하여 실천해야 한다.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칸트는 모든 인간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신이 만든 규칙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 때 먼저 보편화 검사라던가 목적 검사를 한 이후에 이게 내가 만든 규칙 보니까 이 규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하고 모든 사람이 바라봤을 때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인 것 같아. 이 검사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세운 규칙이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까? 이런 목적 검사를 해가지고 아니야 내가 세운 규칙은 모든 사람들 다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규칙 검사한 이후에 오케이 되면은 내가 세운 규칙이 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세운 준칙,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검사를 해서 도출한 의무, 법칙 이런 것만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실천할 때 내가 이런 의무를 실천하는 이유는 어떤 나의 단순한 이익을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냥 단순히 불쌍하거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의무이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행동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해야 돼. 이런 동기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